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서TV의 정소환, 이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요즘 정말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혹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네. 서연이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인스타 하잖아요. 인스타 하죠. 인스타 하죠. 인스타도 어떻게 보면 내 라이프를 로깅하는 디지털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세상을 가상 공간에 옮겨놓은 곳들을 다 총망라해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메타버스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랜덤으로 골랐던 찬성 반대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실이 많다는 하라가, 득이 많다는 서윤이가 반대 측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워낙 큰 주제이다 보니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오늘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또 소통의 기회에 있어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과연 사회적 포용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는 배타적인 공간이 될지, 그 점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쟁점인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찬성 측인 하나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자유를 좀 더 억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개인정보를 되게 많이 공유하게 되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메타버스에 아이들이 로블록스라던가 마인크래프트라던가 이런 자기의 어떤 가상 현실을 만들면서 범죄자들에게 타겟이 됐을 때 되게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있었던 엠번방 사건, 그것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막 악용하고 착취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노출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AI 글래스라던가 뭐 이런 웨어러블을 장착을 할 텐데, 걔네들이 가져가는 정보들도 충분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웨어러블 글래스를 착용한 채로 밖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보는가, 어떤 환경에서 더 많은 자극을 얻는가라는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연구하고 또다시 마케팅에 활용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탈 때 진정으로 자기가 원해서 구매를 하게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시계를 사고 싶은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시계를 찬 캐릭터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각인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소비 안에도 대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니면서도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어떤 이익들이 또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단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들이나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게 어느 부분은 허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의견 들어봤으니까 서윤이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메타버스라는 매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 이제 첫 번째 관점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디지털 매체들을 보면은 보통 텍스트 위주거나 아니면은 보이스 위주였다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텍스트로만 한다면은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 근데 메타버스를 통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소통을 자유롭게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갈 수 있다거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거기에서 다시 재확립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있는 뭐 부캐 같은 그 캐릭터 안에서는 내가 지금 있는 뭐 인종과 성과 어떤 것들을 총망라해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 안에서 또 확립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또 개인의 어떤 자유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뭔가 제한된 인터랙션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맞아. 혹은 아예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러면은 두 번째 쟁점인 소통의 자유에 있어서 과연 메타버스가 도움이 되는 도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에게 찬성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 두 가지 정도 이슈로 소통의 기회를 오히려 줄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치.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단순하게는 그 전자기기를 가질 수 없어서 메타버스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맞아. 그 안에서 커뮤니티 형성해서 되게 재밌게 노는데 나는 제페토 깔았는데 아바타 못 움직여가지고 나도 내 아바타는 계속 천장만 찍다 나도 나왔거든. 그랬어. 계속 이렇게만 뛰었어. 계속 이렇게 뛰고 막 되게 이상한 각도로 다른 맞아.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고 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재미가 없었어.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음.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랑만 소통하고 음. 나랑 동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그 안에서 또 만나다 보면 결국 그 유저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고립을 느끼고 또 메타버스 활동이 많아질수록 실제 존재해야 되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고립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소통의 부재 또는 소통의 기회를 줄이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우리도 보면 부모님 세대는 밴드를 자주 사용하시고 맞아. 우리 세대는 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세대고 또 그 아래 세대는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메타버스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그 세대를 또 아우르는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통의 기회를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 좀 추가해주고 싶은 의견 있을까? 나도 한 두 가지 쟁점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메타버스 안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충분히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의 기회를 증폭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쟁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 컨택을 하면 우리가 좀 소통을 잘 한다는 느낌을 받잖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긴밀한 줌이나 유튜브보다는 맞아. 좀 더 생동감 쌍방향의 소통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맞아. 그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와서 과연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세상이 사회적으로 더 포용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찬성 쪽 하나 생각부터 먼저 들어볼까? 첫 번째로는 모든 유저가 메타버스를 즐겁게 활용하려면 결국 자기의 관심사가 맞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코 체인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동의를 하면서 그 커뮤니티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배타적인 생각들이 힘을 얻고 옹호를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렇게 했을 때 정치적 양극화 또는 어떤 이념적 양극화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정치적 활동에 페이스북이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저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배포한다거나 음모론 이런 것들을 더 배포시키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 또 우리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안에서 과연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을 만큼 아바타의 옵션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독특한 피부색, 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이 아바타에게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최대한 메타버스가 정말 현실 세계의 확장판이 되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IT 기업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게 사실 디지털 플랫폼의 그거니까 왜 웃어? 이렇게 인지하고 사회들을 봤는데 웃음이 영혼이 나왔어. 나가고 있어?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혹시 하나 생각이 있어서 해줄 말 있을까? 나는 오히려 사회적 포용력을 높인다라는 의견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부캐를 설정을 하고 인종과 뭐 구령과 뭐 성별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를
표출할 수 있다. 음.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하라는 뭔가 여기에 코멘트 할 만한 거 있을까? 또 메타버스 특성상 자기의 실제 정체성을 숨길 수 있다라는 기능 때문에 익명으로 더 비판적이고 더 악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앰플리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세대 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맺지 못하거나 너무나도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메타버스에서 우리 생각 정말 같지? 우리 정말 그런 생각을 보고 있어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장벽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메타버스 허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쟁점을 위주로 봤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서윤이 얘기부터 이번에 들어볼까? 나는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었고 경제 회복을 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교육 기회에 대한 확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서는 공간을 창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체험과 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결합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 대기업들은 또 움직이려면 그 규모가 크니까 빠르게 치고 가긴 어려워서 그렇게 원래 잘하던 스페셜리스트들이랑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확실한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또 빛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 맥락에서는 또 일자리 창출에 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란 혹시 아까 다 말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 있을까? 일단은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를 가장 비슷하게 구현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바타들을 우리가 동일시한다면 그 가상현실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모욕적 발언을 했을 때 법적인 제재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메타버스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트라우마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쌓여야 또 이 제도가 더 견고해 줄 수 있는 건 맞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겪고 있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기는 해. 뇌는 그치.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정교해지고 더 현실처럼 비슷해지면 범죄도 동일한 임팩트를 끼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 오늘은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유니버스,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면서 또 서윤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너무 좋게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글로벌 폴러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것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고 국가 간의 격차라든지 소득 불균형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랜만에 메타버스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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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재밌었어요. 네.